미국 국방부의 긴급 경고가 중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취소하라.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불사하며 제3차 중동 전쟁의 공포가 덮친 가운데 리야드 왕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동맹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 미국의 전시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70년 우방 미국이 보복을 예고했고 영국과 프랑스까지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함마드 빈 살만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사우디가 내놓은 단 한마디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을 팔았지만 한국은 생존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국의 중동 방산 70년 독점 체제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리야드 외곽 지하 80m에 위치한 방공사령부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짓눌릴 듯이 무거웠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우웅거리는 기계음조차 평소보다 수십 배는 날카롭게 고막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개시되었다는 미 중동 사령부의 긴급 통보를 받은 지 불과 3시간 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타리크 알파시. 3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하늘을 지켜온 군인이자 미국 군사교리의 철저한 맹신론자였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유학하며 미군의 방공 시스템을 뼛속까지 익혔고 우리가 수백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지불하고 사들인 패트리엇 시스템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뚫을 수 없는 철벽의 방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붉은 경고등이 지휘 통제실 전체를 미친 듯이 핏빛으로 물들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국장님, 페르시아만 너머에서 대규모 미확인 비행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초정밀 메인 레이더를 주시하던 젊은 상황장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가? 제가 묻기가 무섭게 전면 스크린 위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까만 지도 위에 나타난 붉은 점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100개를 넘어가는 점들이 맹렬하게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 타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 부대 전투 배치, 패트리엇 시스템 전면 가동해 표적의 궤적을 즉시 계산하고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전탄 요격한다. 단 한 대도 왕국의 영공에 들이지 마라. 저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훈련받은 오퍼레이터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를 알리는 녹색 불빛들이 콘솔에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지상 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으며 패트리엇 미사일들이 밤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진동이 지하 벙커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차의 순간 상황실 안에는 환호성 대신 끔찍한 비명 같은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층 복합 공격입니다. 이란의 신형 인공지능 자폭 드론 샤헤드 개량형에 적어도 순항, 미사일, 심지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한꺼번에 섞여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놈들, 우리 패트리엇 레이더의 예측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회피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의 예측 시스템은 단순한 직선 궤적에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미끼 드론이 레이더를 교란하는 사이 진짜 타격용 미사일이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진화된 인공지능. 전술 앞에서는 마치 눈먼 장님처럼 허공만 가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요격률 45%입니다. 국장님, 다수가 방어망을 돌파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절반 이상의 요격 미사일이 빗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크린 위를 유유히 통과한 붉은 점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왕국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세계 최대의 석유 정제 시설로, 다른 한 무리는 바로 14억 무슬림의 심장인 성지 메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석유 시설이 다시 불길에 휩싸인다면 전 세계 유가는 즉시 1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며 전 지구적인 경제 대공황을 촉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지 메카에 폭약이 떨어진다면 사우디 왕실의 정통성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30년의 맹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샀던 것은 무적의 안보가 아니라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는 얇은 유리 방패였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사막을 붉게 물들일 무렵 긴급 소집된 왕궁의 거대한 안보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젊은 왕세자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젯밤에 참담한 방어 실패 보고는 받았소.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오?
국방장관이 진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사드 시스템 추가, 배치와 최신형 패트리엇 지원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언제 가능하오? 최소 2월입니다. 전하.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세자가 주먹으로 육중한 원목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24개월? 농담하는 거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매년 쏟아붓는 돈이 도대체 얼마요? 재무장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작년에만 780억 달러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펜타곤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가 우선이라며 우리의 납기 순위를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납기를 앞당겨주는 조건으로 현재 우리가 보유한 구형 요격 미사일 1000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라는 굴욕적인 거래까지 제안해왔습니다. 78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국가의 심장이 타들어가는 위기의 순간에 2년을 기다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최소 18개월을 요구하며 위기를 빌미로 노골적으로 가격을 올리려 들고 있었습니다. 오일머니로 세상의 모든 안보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70년을 함께한 피해 동맹이 아니라 언제든 돈을 빼먹고 아쉬울 때 버릴 수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한숨이 회의실을 채우던 그때 왕실 내에서 가장 과감한 실용주의자로 꼽히는 살만 빈 칼리드 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살만 왕자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회의실 전면 스크린에 낯선 무기 체계의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단 석 달. 이 나라라면 석 달 안에 우리 하늘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가격은 미제의 70% 수준에 폴란드 실전에서 기록한 요격률은 무려 97.8%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일을 단 석 달 만에 해내겠다는 그 이름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산의 불모지라고 여겼던 아시아의 한 나라, 바로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사우디 왕국의 심장부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는 콧대 높은 서방, 강대국들도 실패한 이 끔찍한 모래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완벽한 해답을 쥐고 있었을까요? 한국의 천궁 시스템입니다. 살만 빈 칼리드 왕자의 그 한마디가 안보 회의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을 때 육중한 원목 테이블 주변에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7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붓고도 미국으로부터 2년을 기다리라는 치욕적인 통보를 받은 직후 분노와 절망이 뒤엉킨 장관들의 얼굴에는 일순간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30년간 미군 교리만을 맹신해 온 저 타리크 알파시 국장 역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굳은 표정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살만 왕자, 지금 농담을 하시는 거요. 한국이라니. 그들이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잘 만든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방공 무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요. 이슬람의 성지와 왕국의 심장부를 검증도 안 된 아시아 국가의 무기 체계에 맡기자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의 사드나 최신형 패트리엇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방의 군사 기술이 아니면 철저히 무시하는 우리 군. 수뇌부의 뿌리 깊은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재무장관 역시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실전 경험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은 단순히 고철 덩어리를 사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 온 서방 세계와의 정치적, 외교적 보험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가 급하다고 해서 그런 변방에 무기를 들여온다면 워싱턴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문제로 예민한 펜타곤이 우리에 대한 무기 부품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장관들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젯밤 패트리엇이 이란에 들어온 때 앞에서 처참하게 뚫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시아의 무기를 대안으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만 왕자는 장관들의 쏟아지는 비난 앞에서도 단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마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패드를 조작했습니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미국의 사드 미사일 재원이 사라지고 낯선 형태의 다기능 레이더와 수직 발사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두 개의 숫자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그리고 97.8%. 장관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외교적 예의나 정치적 보험을 논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젯밤 우리의 하늘이 어떻게 뚫렸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당장 이란의 미사일이 우리 정유 시설을 불태우고 메카의 하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2년 동안 우리 왕국의 경제와 자존심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살만 왕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국방부에서 극비리에 작성된 실전 요격 평가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국경 지대에 들어온 공격 당시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기록한 수치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총 47차례의 실전 침투 시도 중 천궁은 46대를 공중에서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요격률 97.8%. 반면 같은 기간 동일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의 패트리엇은 러시아의 강력한 전자전 교란의 레이더가 먹통이 되며 80% 초반의 요격률에 머물렀습니다. 참고로 어젯밤 우리 사우디의 패트리엇은 이란의 인공지능 드론 전술 앞에서 45%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달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같은 미제 시스템이 적의 진화된 전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97.8%라니. 그것도 단일 표적이 아니라 전자전, 교란이 난무하는 복잡한 실전 상황에서 만들어낸 숫자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살만 왕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타리크 국장, 당신은 최고의 방공 전문가이니 이 의미를 잘 알 겁니다. 미국 시스템은 폐쇄적인 블랙박스 구조라 적의 새로운 교란 전술에 즉각 대응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싱턴에 데이터를 보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중 주파수 호핑 기술이 적용된 A사 레이더를 사용해 러시아의 전파 방해를 스스로 뚫어버렸고 실시간으로 회피 궤도를 계산해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패트리엇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단 석 달이면 사우디 영토에 포대를 전면 배치할 수 있다고 확약했습니다. 미국이 버린 우리를 한국이 구하겠다는 겁니다. 석 달 대 24개월, 97.8% 대 45%. 모든 객관적인 숫자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제 무기만을 다뤄온 저의 굳건한 신념에 거대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미국의 오만한 조건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사우디 최고 종교위원회의 수장이자 보수파의 거두인 이맘 유세프가 노기를 띤 얼굴로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장관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했습니다. 왕실 내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는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듣자 하니 아주 해괴한 논의가 오가고 있더군. 살만 왕자, 방금 뭐라고 했소? 한국이라고 했소. 70년간 피를 나눈 맹방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안보의 검증도 외교의 역사도 없는 동방의 나라의 왕국의 하늘을 맡기겠다는 이 위험천만한 소리를 입에 올린 것이 맞소. 이맘 유세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동맹의 무게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앞세운 그의 반대는 군사적 성능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무기를 써온 것은 그들과의 70년 동맹이 왕국의 안전을 보증하는 정치적, 군사적 보험이었기 때문이오. 무기 하나의 성능 수치만 보고 이 거대한 안보 동맹의 근간을 흔든다면 워싱턴은 우리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무기 부품 공급은 물론 정보 공유까지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오. 그때 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대신해 왕국의 등을 지켜줄 수 있겠소.
당장 이 어리석은 계획을 철회하시오.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원로 지도자의 분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만 왕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천천히 이맘 유세프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맘이시여, 거의 한 세기 전 우리의 위대한 건국 국왕께서 왕국을 통일하실 때 쓰셨던 소총이 어느 나라 것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소총이었습니다. 당시의 보수파들도 외국의 무기로 이슬람의 땅을 통일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건국 국왕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무기는 도구일 뿐 그것을 쥐고 있는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맘 유세프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살만 왕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도 전쟁에 임하실 때 당시 최고의 철기 기술을 가졌던 예멘 지역의 칼을 구해서 쓰셨습니다. 선지자께서는 그 칼을 만든 장인의 출신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검을 찾으셨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늘이 불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메카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24개월 뒤에나 도착할 미국의 방패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이맘이시여,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미국의 방패가 우리 영공에서 참담하게 뚫린 이 사실이야말로 70년 동맹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 앞에서는 자존심도 전통도 사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국의 백성을 지킬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패이며 지금 그 방패는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의 서울에 있습니다. 살만 왕자의 웅변은 논리적이었고 정치적 명분마저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이맘 유세프는 수염을 파르르 떨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무거운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사우디 왕세자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중동의 방산 지도가, 아니 세계의 역사가 뒤바뀔 참이었습니다. 살만 왕자의 말이 맞소. 명분으로 미사일을 막아낼 수는 없는 법. 우리는 자존심 대신 생존을 선택할 것이오. 하지만 숫자가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왕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소. 왕세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타리크 국장, 당신이 오늘 밤 당장 한국으로 떠나시오. 당신의 그 깐깐한 미군식 잣대로 그들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발가벗겨 보시오. 폴란드에서 통했던 그 97.8%의 기적이 이 지옥 같은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서도 똑같이 통할 수 있는지, 그들이 우리를 급할 때만 돈을 빼먹는 호구로 보는지, 아니면 진정한 피를 나눌 안보의 형제로 생각하는지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오시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0년의 맹신을 깨고 낯선 대안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꾸려 7,000km가 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하의 추위와 평원만 펼쳐진 동유럽 폴란드에서 성공을 거둔 시스템이었습니다. 과연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기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같은 더위와 눈조차 뜰 수 없는 잔인한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중동의 가혹한 자연환경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초읽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000km,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까지 날아가는 11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까만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24개월을 부른 미국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 왕세자께서 쥔 카드가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니. 아무리 폴란드 실전에서 97.8%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다고 한들 영하의 눈보라가 치는 동유럽의 환경과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며 기계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중동의 모래 지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깐깐한 미군식 잣대로 그들의 시스템을 발가벗겨 모순을 찾아내리라 다짐하며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흘란 와 사흘란, 타리크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항 귀빈실 문이 열리고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방산업체의 중동 총괄을 맡고 있는 백승민 전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는 저를 보자마자 완벽한 아랍어 억양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 국방부의 펜타곤 관리들이나 프랑스 무기상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언어로 먼저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오만한 태도로 영어나 불어를 강요했고 우리가 그들의 방식에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백승민 전무는 달랐습니다. 아랍어가 아주 유창하시군요. 놀랐습니다. 제가 굳은 표정을 살짝 풀며 대답하자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바이와 쿠웨이트 현장에서 10년을 뒹굴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직접 맞아보고 그곳의 문화를 온몸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기를 파는 것은 기술이지만 안보를 책임지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파트너, 그리고 마음. 780억 달러를 현찰로 쥐어주고도 순위를 뒤로 밀리며 철저하게 호구 취급을 받았던 저에게 백 전무의 첫인상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당장 내일이라도 뚫릴 수 있는 끔찍한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저희 일행은 곧바로 한국의 남쪽 거대한 방산공단이 자리한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한화의 생산 라인 내부에 들어선 순간 아시아 무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저의 마지막 편견마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낡고 영세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수백 대의 첨단 로봇팔과 수천 명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하고 숨막히는 최첨단 테크노밸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궁 시스템의 심장, A사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의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현재 폴란드 수출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긴급 요청에 대비해 이미 생산 라인을 2배로 증설해 24시간 불가동하고 있습니다. 백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육각형의 레이더, 돔이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 전무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A사 레이더가 폴란드의 추위와 러시아의 전자전을 이겨냈다는 것은 서류로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동은 다릅니다. 우리 사우디의 여름은 섭씨 55도를 가볍게 넘깁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기계 속으로 파고들면 그 천하의 미제 페트리어 레이더조차 과열로 뻗어버리거나 모터가 타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정밀한 장비가 그 지옥 같은 모래 폭풍을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의 도발적인 질문에 백 전무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는 저를 생산 라인 안쪽의 거대한 환경 통제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방음유리 너머로 굉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천궁 레이더의 축소 모델이 거센 강풍과 함께 붉은 모래를 정통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실험실 내부 온도는 무려 섭씨 6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우리에게 입찰을 제안하기도 전인 1년 전부터 이미 중동의 기상청 데이터를 10년치 이상 모조리 쓸어와 분석을 끝냈습니다. 백 전무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레이더의 냉각 시스템은 일반적인 공랭식이 아닙니다. 섭씨 60도에 끓어오르는 열기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완벽한 항온을 유지하는 특수 액체 냉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사막의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M1 에이브람스 전차 엔진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촘촘한 0.1 마이크론 단위의 다중 나노 필터를 장착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사흘 밤낮을 불어닥쳐도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단 1%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쓰던 무기를 색깔만 사막색으로 칠해서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우디아라비아의 가혹한 하늘만을 위해 처음부터 뼈대까지 새로 설계한 맞춤형 무기입니다. 순간 제 뒤통수를 망치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언제나 자신들의 표준 규격을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패트리엇에 모래가 껴서 고장이 나면 그들은 환경에 맞게 무기를 개선해주는 대신 비싼 교체용 부품을 수백 개씩 강제로 떠넘기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우리가 부탁하기도 전에 우리의 고통을 연구하고 우리의 환경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기술적 해답을 이미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연실로 자리를 옮긴 후 저는 제 방공군인 인생 30년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충격적인 제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가 대형 스크린에 이란제 샤헤드 인공지능 드론의 비행 패턴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국장님, 미국 시스템을 운용하시면서 가장 답답하셨던 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적의 새로운 전술이나 회피 기동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레이더에 즉각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워싱턴의 승인과 패치를 몇 달씩 기다려야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른바 미국식 블랙박스 통제 정책이죠. 수석 엔지니어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의 핵심 소스 코드를 철저하게 블랙박스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나사 하나만 임의로 풀러도 즉각 보증이 무효가 된다며 협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 무기인데도 우리는 철저히 통제받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백 전무가 엔지니어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화면 위로 복잡한 알고리즘 트리와 소스 코드가 투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사우디군에게 천궁 시스템의 오픈 아키텍처, 즉 소프트웨어의 기본 뼈대 구조를 개방할 것입니다. 이란이 내일 당장 새로운 드론을 만들어 공격해 온다 해도 사우디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이 소스 코드를 만져서 새로운 요격, 알고리즘을 단 하루 만에 레이더에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팔고 떠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의 열쇠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의 열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 시차를 마치고 백 전무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백 전무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훌륭한 무기를 만들었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쥐고 흔들면 우리가 평생 당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죠. 미국이나 유럽이 지난 70년간 우리에게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백 전무는 잠시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타리크 국장님, 불과 70여 년 전 저희 한국은 참혹한 전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총 한 자루, 대포한 문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 강대국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무기를 구걸해야만 했죠. 내 나라의 목숨줄을 남의 나라 손에 쥐어주고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처절한 비참함을 우리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피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진정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이 방산 기술을 일궈낸 이유는 다시는 남에게 우리의 생존을 구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지금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밧줄의 가격을 흥정하거나 밧줄 묶는 법을 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우리는 사우디가 과거의 한국처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이자 파트너를 대하는 예의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7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붓고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한낱 돈줄이 아닌 동등한 존엄을 가진 국가로 대우해 주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살만 왕자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처가 아니라 석유 왕국 사우디의 미래 생존을 함께 설계할 유일무이한 형제 국가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최고 보안 회선으로 리야드의 살만 왕자에게 단 한 줄의 암호 메시지를 타전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해답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그들의 뜨거운 진정성은 30년간 제 머리를 지배하던 미군 맹신주의를 철저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무기가 하루빨리 사우디의 붉은 사막에 세워지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벅찬 기대 한편에는 여전히 서늘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의 시뮬레이션 숫자와 공장 라인에서의 굳은 약속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데이터와 진짜 전쟁은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결국 통제되지 않는 끔찍한 대자연 앞에서도 적의 악랄한 기습 앞에서도 스스로를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한 달 뒤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에 위치한 붉은 죽음의 땅 네푸드 사막에서 역사적인 천궁의 첫 실전 시연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무기가 실패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비웃음을 장전한 미국 중동 사령부의 콧대 높은 장성들과 호시탐탐 우리의 뒤통수를 노리는 프랑스 무기상들이 팔짱을 낀 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아시아의 낯선 무기는 사막의 태양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자결하고 인공 모래 폭풍이 시야를 완벽하게 가리는 그 가혹한 모의 전투의 지옥 속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그 완벽한 기적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중동의 70년 낡은 질서가 무너질지 아니면 또다시 오만한 서방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지 결정될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사막의 붉은 모래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창원 공장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붉은 죽음의 땅 네프드 사막. 이곳에서 마침내 왕국의 운명을, 아니 중동 전체의 방산 지도를 송두리째 뒤바꿀 역사적인 천궁의 첫 실전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태양은 이미 사막의 모래를 이글이글 끓어오르게 만들며 기온을 섭씨 48도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불덩이가 들어오는 듯한 끔찍한 열기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전투복 안으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차양막 아래에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날아온 고문단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미 국방부 펜타곤의 중동 담당 차관보 리처드 벤스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사막 한가운데 배치된 한국의 천궁 발사대와 레이더를 삐딱한 시선으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우리에게 18개월의 대기 시간과 30%의 바가지 할증을 요구했던 프랑스 탈레스사의 아시아 중동 총괄 임원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국장, 굳이 이런 불쾌한 사막 한가운데까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의 장난감이 뜨거운 모래밭에서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구경시켜주려고 부른 겁니까? 리처드 벤스가 시가를 입에 문 채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펜타곤의 그 뛰어난 분석가들은 한국이 폴란드에서 거둔 성적을 그저 운이 좋았던 탓이라고 평가하더군요. 러시아의 낡은 드론 몇 개 잡았다고 해서 이란의 최신형 다층 복합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가마솥 같은 사막에서는 전원을 켜자마자 모터가 타버릴 텐데 말이죠. 사우디가 70년 맹방의 조언을 무시하고 지게 어린 반항을 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에 앉아있던 유럽의 방산업자들도 킬킬거리며 동조했습니다. 제 주먹에는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그들의 완벽한 기술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지만 정작 이 살인적인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천궁 시스템을 보니 일말의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간 한화의 백승민 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지휘자 같은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살만 빈 칼리드 왕자 전하,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의 완벽한 수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천궁의 첫 번째 실전 요격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극한 환경 극복 능력입니다. 백 전무의 신호가 떨어지자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인공 모래 폭풍 발생 장치 6대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모래바람이 하늘을 덮으며 차양막 앞에 가시거리를 탄 10m 앞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래 알갱이들이 차양막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모래 폭풍 속에서는 세계 최고의 미군 레이더도 15% 이상 탐지 거리가 줄어듭니다. 저건 자살 행위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사막 너머에서 가상의 적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모니터를 주목해 주십시오. 백 전무의 여유로운 목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천궁의 A사 레이더가 보내오는 실시간 탐지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붉은 폭풍의 소용돌이였지만 천궁의 심장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나노 필터와 특수 액체 냉각 시스템이 섭씨 60도에 육박하는 과부하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발견. 거리 89km, 고도 3000m. 오퍼레이터의 보고와 함께 스크린에 선명한 붉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모래 폭풍은 천궁의 A사 레이더에 단 1%의 장애물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990. 땅을 뒤흔드는 진동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모래 폭풍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10여 초의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시커먼 모래구름 너머 높은 하늘에서
눈부신 섬광과 함께 거대한 폭발음이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차양막 안에서는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리처드 벤스 차관보의 입에 물려있던 시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승민 전무는 담담하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준비 운동에 불과하니까요. 이제 진짜 메인 이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우디의 심장부를 노렸던 이란의 다층 복합 공격. 시나리오를 1%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재현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황실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 위로 지옥 같은 숫자의 붉은 점들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50m로 땅에 바짝붙어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 4발, 예측 불가능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하며 레이더를 교란하는 12대의 샤헤드, 인공지능 드론 무리,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혼란의 틈을 타 대기권 밖으로 치솟았다가 무서운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제가 한 달 전 지하 벙커에서 겪었던 패트리엇을 완벽하게 바보로 만들어버렸던 바로 그 끔찍하고 악랄한 전술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복합 공격을 한 번의 시스템으로 전부 막아낸다는 것은 현대 방공 무기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타겟 동시 포착, 다중 주파수 호핑 가동, 적 전자전 교란 무력화 완료, 인공지능 요격 알고리즘, 타겟 우선순위 계산 완료. 전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혼란에 빠져 허공에 미사일을 낭비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방패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사 레이더가 순식간에 수십 개의 표적을 분석하더니 가장 위협적인 탄도 미사일과 기만용 드론을 정확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전탄 발사, 타타타타, 수직 발사대에서 8발의 미사일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연속으로 하늘로 뿜어져 올라갔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찢어발기는 엄청난 파열음이 고막을 터뜨릴 듯이 울렸습니다. 수직으로 치솟은 요격 미사일들은 공중에서 각자의 표적을 향해 맹렬하게 궤도를 꺾으며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거대한 불꽃놀이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높은 고도에서 거대한 물덩이가 터지며 탄도 미사일이 공중 분해되었고, 그와 동시에 지면을 기어오던 순항 미사일들이 사막의 모래 언덕에 처박히며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란 기동을 하던 12대의 드론, 무리마저 도망칠 틈도 없이 그물을 덮어 씌운 듯이 완벽하게 격추되었습니다. 전 표적, 단 한 기의 생존도 없이 100% 요격 완료했습니다. 완벽한 침묵. 그 오만했던 15개국 참관단이 모여있는 차양막 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놓았던, 그들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게 만들었던 견고한 방산 독점의 벽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혁명의 현장이었습니다. 리처드 벤스 차관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무언가 조작된 것이 틀림없소. 어떻게 단일 포대가 저런 복합 타격을 동시에 막아낸단 말이오. 그의 발악에 가까운 부정에 이번에는 살만 빈 칼리드 왕자가 차가운 썩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벤스 차관보. 당신의 펜타곤이 자랑하는 군사 위성이 이 안을 위해서 지금의 모든 궤적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국에 돌아가서 그 위성 데이터를 다시 한번 찬찬히 분석해 보시지요. 아, 놀라기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살만 왕자가 백승민 전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전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무전기에 대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동 중 발사 시연 시작하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래 폭풍이 거친 사막 한가운데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거대한 육륜구동 천궁 발사대 트럭과 레이더 트럭이 진지를 접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며 사막을 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속 60km의 엄청난 속도로 덜컹거리는 험지를 달리면서도 천궁의 레이더 돔은 목표물을 향해 끈질기게 회전하며 빔을 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동 중에 요격 미사일을 쏜다고. 저건 미제 패트리엇도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달리는 차체 위에서 어떻게 레이더의 수평 정렬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경악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달리는 트럭 위에서 또 한 발의 미사일이 발사관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발사 직후 트럭은 즉시 방향을 틀어 회피 기동을 했고 허공으로 날아간 미사일은 보란듯이 가상의 적 헬기 표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쏘고 바로 도망친다. 이른바 적의 보복 타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슛. 스쿠트 기술이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구현된 것입니다. 모든 시연이 끝나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과 수많은 군 수뇌부 장성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립박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타리크 국장 역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미친 듯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진정한 하늘의 방패를 찾아낸 것입니다. 살만 빈 칼리드 왕자는 굳어버린 미국과 프랑스 대표단을 향해 단호하고도 역사적인 한마디를 내던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오늘부로 차세대 방공 시스템 사업의 최종 승자로 대한민국의 천궁을 공식 채택합니다. 첫 번째 도입 규모는 12개 포대, 총 48억 달러 규모이며 약속대로 석 달 이내에 사우디 심장부에 전력 배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48억 달러, 한화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 펜타곤 고위 관리의 눈앞에서 아시아 국가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의 군사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던 원로 지도자와 늙은 장관들의 편견도 네푸드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는 그 짧은 순간 리처드 벤스 차관보의 위성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쏘아 올린 이 48억 달러짜리 충격적인 계약은 결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70년 맹방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 묵직한 선언은 이제 곧 주변의 콧대 높은 아랍 국가들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네푸드 사막에서 울려 퍼졌던 거대한 폭발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48억 달러 공식 채택 선언은 그야말로 중동에 굳건했던 모래 언덕을 단숨에 뒤엎어버린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그날 자정, 제 집무실의 최고 보안 직통 전화기는 그야말로 불이 날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촌뜨기 취급하며 비웃었던 미 국방부의 리처드 벤스 차관보였습니다. 타리크 국장, 무언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소. 살만 왕자 전하께서 잠시 감정적으로 치우치신 모양인데 우리 펜타곤이 사우디 왕국의 그 오랜 우정을 저버릴 리가 있겠소. 내가 방금 백악관 안보회의를 거쳐 국방장관의 특별 승인을 직접 받아냈소. 당신들이 요구했던 최신형 패트리엇 납기일을 1에서 12달로 대폭 단축해 주겠소. 게다가 가격도 원래 부르던 금액에서 특별히 30%나 깎아주는 폭탄 할인을 제공하겠소. 아시아의 그 조잡한 장난감 계약은 당장 파기하고 내일 아침 리야드에서 다시 서명합시다. 불과 한 달 전 우리가 국가의 존망을 걸고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을 때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핑계로 코웃음을 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영공이 당장 뚫릴 위기에 처해 피눈물을 흘릴 때는 우방의 자격을 운운하며 무기 재고를 빼앗아가려 했던 자들이 막상 거대한 오일머니가 아시아의 경쟁 국가로 넘어가고 자신들의 70년 독점 밥그릇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박앤세일을 하듯 매달리는 꼴이라니. 저는 터져나오는 실소를 억누르며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벤스 차관보, 당신의 미국인들은 국가의 생존과 천만 백성의 목숨을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30%를 깎아주며 선심을 쓰는 척하는 그 12달 동안 이란의 미사일은 얌전히 창고에서 대기해준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7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확인한 것은 당신들의 오만함뿐이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은 이제 우리가 선택한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지킬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모욕적인 흥정 전화는 걸지 마십시오.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0년간 제 뼛속까지 지배했던 미군 맹신주의의 사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사우디의 독자적인 행보는 주변의 콧대 높은 아랍
형제국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오전 9시 두바이의 통치자이자 아랍에미리트의 국방 수뇌부인 셰이크 막툼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리야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타리크 국장, 네푸드 사막에서 한국의 천궁이 보여준 기적 같은 요격 영상을 우리 정보부가 위성으로 모두 지켜보았소. 사우디가 70년 맹방을 벌이고 선택했다면 그 성능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소. 우리 아랍에미리트 역시 펜타곤의 그 지긋지긋한 갑질에 진절머리가 나던 참요. 당장 한국의 방산 책임자와 자리를 마련해 주시오. 우리도 천궁을 원하오. 그의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와 오랜 기간 껄끄러운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던 카타르의 국방장관조차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왔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심지어 북아프리카의 군사 강국 이집트의 군 수뇌부까지 연달아 리야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에픽 퓨리 작전 이후 극도로 불안해진 중동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의 기적 같은 무기를 애타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리야드의 최고급 호텔 비밀 회의실에서 걸프 협력 회의 소속 6개국 국방장관들과 한국 한화의 백승민 전무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아랍의 수뇌부들은 당장 천궁 포대를 자국에 들여놓기 위해 서로 엄청난 액수의 수표를 꺼내 들 기세였습니다. 백 전무, 우리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와 동일한 조건으로 8개 포대를 계약하겠소. 대신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지에서도 일부 조립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오. 아랍에미리트 대표의 말에 질세라. 카타르와 쿠웨이트 대표도 앞다투어 현지 생산 조건을 내걸며 물량 확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백승민 전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천재적인 대제안을 던졌습니다. 장관님들, 이렇게 각자 따로 수입하고 경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모두에게 무기를 팔고 떠나는 단순한 상인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걸프 6개국을 하나로 묶는 걸프 통합 현지 생산 체계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백 전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막강한 자본과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천궁의 핵심인 A사 레이더 기지를 맡아 생산하십시오. 정밀 기술 인프라가 뛰어난 아랍에미리트는 요격 미사일의 추진체를 조립하고 물류 중심지인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수직 발사대와 탄두 결합을 맡는 겁니다. 이렇게 각 국가가 부품을 나누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서로에게 공급한다면 여러분은 단숨에 부품 단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무기를 돈 주고 사오는 단순한 수입국에서 첨단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방산, 기술 생산국 연합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과 엔지니어, 교육을 아낌없이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순간 셰이크 막툼을 비롯한 장관들의 눈빛이 경악과 환희로 번쩍였습니다. 무기 수입국에서 기술 생산국으로의 도약, 그것은 오일머니의 저주에 갇혀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했던 중동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뼈저리게 갈망해 오던 궁극적인 꿈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을까봐 절대 내어주지 않던 그 핵심 기술의 열쇠를 한국은 중동 전체의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형제의 맹약입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48억 달러 계약을 마중물로 시작된 이 거대한 도미노는 수주 만에 걸프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 3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40조 원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 규모의 통합방공연합 계약으로 팽창했습니다. 미국의 70년 낡은 제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중동의 새로운 안보 질서가 완벽하게 탄생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배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사막의 밤바람이 너무나도 서늘했습니다. 한국의 한화 엔지니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막 위에서 사투를 벌이며 천궁 배치를 완료한 직후 한동안 숨을 고르며 분노를 비축하고 있던 페르시아만 너머의 이란 군부에서 끔찍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 달간의 피땀 어린 배치 작업이 겨우 마무리된 바로 그 순간을 노리듯 중동의 하늘을 영원히 찢어버릴 듯한 이란의 진짜 대규모 보복 미사일 타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불을 뿜으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닌
수천만 명의 목숨이 걸린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타리크 국장님, 적의 탄도 미사일 궤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의 간보기용 산발적 공격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융단 폭격입니다. 이란 본토의 지상발사대 수십 곳에서 다층 복합 미사일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리야드 지하 80m 방공사령부 상황실. 몇 달 전 패트리엇의 참담한 실패를 마주하며 지옥 같은 공포에 떨었던 바로 그 벙커였습니다. 스크린을 주시하는 상황 장교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놀랍게도 벙커 안의 공기는 과거와 달리 묘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던 과거의 나약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전면 스크린의 붉은 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의 사막에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화 엔지니어들은 우리와 약속했던 석 달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납기일을 초단위로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더위 속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땀띠와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우디 군인들과 함께 숙식하며 발사대를 세우고 레이더를 0점 조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땀방울 덕분에 지금 리야드와 성지 메카 그리고 핵심 정유 시설을 둘러싼 모래 언덕 위에는 미국의 패트리엇을 밀어낸 한국의 천궁 포대들이 철통 같은 다층 방어망을 형성하며 굳건히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흘린 땀이 백승민 전무가 약속했던 97.8%의 기적이 진짜 피가 튀는 실전에서 생존을 증명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적의 선두 공격 편대, 고도 20km 상공에서 극초음속으로 낙하 중, 동시에 지상 10m 고도로 기어오르는 순항 미사일 20여 발 확인. 후방에서는 인공지능 샤헤드 자폭 드론 무리가 때를 지어 우리 레이더 기지를 노리고 쇄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위로 새까맣게 몰려드는 붉은 점들의 숫자는 무려 87개. 에픽 퓨리 작전 이후 이란이 사우디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작정하고 쏘아올린 한국가의 방공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도 남을 끔찍한 물량이었습니다. 전 포대, 천궁 A사 레이더 다중 추적 모드 전개, 수동 개입은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의 교전 우선순위 판단을 신뢰한다. 각 포대는 교전 수칙에 따라 타겟을 분할해서 즉시 전탄 요격하라. 제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우디 전역의 사막에 숨죽이고 있던 천궁의 거대한 육각형 레이더들이 미친 듯이 전파를 뿜어내며 밤하늘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중 주파수 호핑 작동 중. 적의 전자전 교란 공격을 완벽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표적 분할 완료. 요격 미사일 발사합니다. 쾅! 지축을 뒤흔드는 엄청난 폭음과 함께 리야드 외곽의 사막에서 수십 발의 천궁 미사일이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칠흑 같은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수직으로 발사된 한국의 미사일들은 허공에서 짧게 자세를 제어하더니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나운 매처럼 각자의 표적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궤도를 꺾으며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방공사령부의 스크린은 요격 미사일을 뜻하는 푸른 점들과 적의 미사일인 붉은 점들이 교차하는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미제 무기를 쓸 때는 이 순간마다 오발과 회피, 기동에 속아 넘어가는 궤적을 보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궁은 달랐습니다. 고고도 탄도 미사일, 직격 파괴 확인. 고도 2000m, 궤도를 비틀며 도망가던 드론물이 융단 격추 성공. 초저고도 순항 미사일 역시 사막 능선을 넘기 직전 전량 파괴되었습니다. 밤하늘 높은 곳에서 태양보다 밝은 거대한 섬광들이 연달아 번쩍이며 지옥의 불꽃놀이를 수놓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들은 사우디의 도심이나 정유 시설 근처에는 다가오지도 못한 채 수십 킬로미터 밖의 텅 빈 사막 상공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고철 덩어리로 변해 모래 위로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은 표적 10개, 5개, 3개, 최종 잔여 표적 1기, 사막 외곽 비인가 구역 상공에서 요격 완료. 레이더 클리어. 반복합니다. 레이더 클리어. 총 87표적 중 86기 공중 격파. 나머지 1기는 추진력을 상실해 인가 지역과 완전히 무관한 사막 공터에 자연 추락했습니다. 요격률 98.8%.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완벽하게 제로입니다. 적의 마지막 위협이 사라진 순간 숨을 죽이고 모니터만 뚫어지게 바라보던 방공사령부. 벙커 안에서는 마침내 터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통제실의 오퍼레이터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알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87차례의 실전 타격. 결과는 단 한 명의 민간인 피해도 단 하나의 핵심 시설. 손상도 없는 기적 같은 98.8%의 완벽에 가까운 요격이었습니다. 실험실의 숫자도 네푸드 사막의 모의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끔찍한 진짜 전쟁 한복판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준 방패가 1,400만 사우디 국민의 목숨과 14억 무슬림의 신성한 성지를 완벽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의 군 생활 동안 그토록 애타게 갈망해 오던 진정한 평화와 안도감이 비로소 제 온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미국은 24개월 뒤에나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그 하늘의 평화를 한국은 단 석 달 만에 완벽한 현실로 만들어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날 밤의 완벽한 요격전은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막아낸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거대한 보복 타격이 사우디의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완벽하게 분쇄되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로 타전되자마자 폭등하던 국제 유가는 거짓말처럼 진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세계 경제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에픽 퓨리 작전으로 불붙었던 중동의 끔찍한 확전 위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방산 기술 하나가 폭주하던 전쟁의 광기를 멈춰 세우고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천궁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남긴 진짜 위대한 기적은 하늘 위의 불꽃놀이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지켜진 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 끔찍한 위기를 넘긴 석유 왕국의 붉은 모래 위에서는 수십 년 동안 그토록 꿈꿔왔던 진정한 자주국방과 위대한 경제 부흥의 싹이 찬란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기를 사오는 철저한 늘에서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의 주인으로 거듭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면에는 어떤 위대한 유산이 싹트고 있었을까요? 리야드의 맑은 아침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과해 제 집무실 책상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으로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뻔했던 그 끔찍한 위기의 밤으로부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 평화로운 수도의 스카이라인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타워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하늘을 향해 마천루를 쏘아 올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활기찬 사람들과 수많은 차량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우리는 이 모든 화려한 문명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그 잔혹했던 87차례의 실전 보복 타격. 만약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해서 우리의 정유 시설에 불이 붙었다면 전 세계 유가는 1배럴당 $150를 훌쩍 넘기며 지구촌 전체를 비참한 경제 대공황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완벽에 가깝게 막아냈고 그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는 단순한 군사적 방어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맞이한 것은 기적처럼 살아난 경제였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 직후 짐을 싸서 중동을 떠나려던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란의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 융단 폭격이 사우디 영공에서 허무하게 가루가 되어버리는 기적 같은 광경을 위성으로 목격한 뒤 오히려 투자금을 2배, 3배로 늘려 리야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중동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하늘이 안전한 국가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자본 덕분에 살만 빈 칼리드 왕자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수백조 원 규모의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안전이 보장되자 사막 위에는 거대한 유리 도시가 속속 솟아올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벅찬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가슴 벅차게 생각하는 진정한 기적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사우디 동부의 다란 지역에 세워진 거대한 방산 합작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백승민 전무와 함께 그 다란의 천궁 핵심 부품 생산 공장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패트리엇을 쓸 때 우리는 고장난 부품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펜타곤에서 기술자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기만을 수주 동안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미군은 절대 자신들의 무기 분해를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는 무기의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하는 철저한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란 공장의 거대한 방진 출입구를 통과해 최첨단 클린룸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방진복을 입은 수백 명의 사우디아라비아 청년 기술자들이 한국의 한화 엔지니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복잡한 A사 레이더의 핵심 모듈을 직접 납땜하고 조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은 쉴 새 없이 도면을 가리키며 열띤 토론을 벌였고 한국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축적해온 뼈저린 노하우를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사우디의 젊은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국장님, 저기 보이십니까? 저것이 바로 일주일 전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어들의 손으로 직접 깎고 조립해낸 천궁 레이더의 첫 번째 국산화 냉각 팬 부품입니다. 품질 테스트 결과 한국 창원 공장에서 만든 오리지널 부품과 단 1%의 성능 차이도 없는 완벽한 메이드 인 사우디 부품입니다. 백승민 전무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부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메이드 인 사우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무기 수입국에서 기술 생산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걸프 연합의 그 야심찬 꿈이 바로 이곳 한국인들의 진정성 어린 도움 속에서 완벽한 현실로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더 뜻깊은 행사가 공장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최초로 방산 핵심 기술 이전 과정을 수료한 100명의 여성 엔지니어들의 졸업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검은 히잡 위로 하얀 안전모를 쓴 여성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보수적인 율법에 얽매여 운전대조차 잡지 못했던 사우디의 여성들이 이제는 국가의 영공을 지키는 최첨단 미사일 레이더를 직접 설계하는 핵심 인력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수석 졸업생인 28살의 엔지니어 누라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거대한 왕국에서 안보의 철저한 방관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훌륭한 엔지니어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쇳덩어리 무기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의 열쇠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생존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의 하늘은 이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손으로 직접 깎아낸 레이더로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립의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라의 연설이 끝나자 대강당은 터질 듯한 기립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수파 이맘 유세프마저 결사반대했던 그 낯선 아시아의 시스템이 이제는 낡은 관습을 깨고 여성들에게 첨단 기술의 주역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위대한 사회적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래 눈시울을 붉히며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다란 공장의 옥상으로 올라간 저는 붉게 물들어가는 사막의 웅장한 석양을 바라보며 곁에 선 백승민 전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백 전무님, 70년 동안 미국은 우리에게 수백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고철 덩어리만을 팔았을 뿐 우리가 그 무기의 주인이 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들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노예로 남기를 바랐으니까요. 백 전무는 말없이 사막의 지평선을 응시하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잔인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완벽하게 설계해 주었습니다. 자존심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동등한 존엄을 가진 파트너로 대우해 주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 중동의 모든 아랍 형제들은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헌신과 피 끓는 진정성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백승민 전무가 특유의 사람 좋은 그러나 묵직한 신뢰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의 뼈저린 폐허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피눈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혼자서 강해지는 것은 장사꾼도 할 수 있지만 함께 강해지는 것은 오직 진정한 형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성장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가시지요. 타리크 국장님. 저 역시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굳센 악수 너머로 사우디의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군 생활 동안 그토록 미군 교리만을 맹신하며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던 제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인생과 조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언젠가 저물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780억 달러의 오만함을 거부하고 생존을 위한 실용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선택했던 그 붉은 새벽의 결단, 그리고 이름 모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방패가 있었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하늘은 오늘 밤에도 단 한 치의 틈도 없이 완벽하고 평화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이단적이고 상식 밖의 선택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기적의 중심에는 모래바람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생존을 설계해준 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히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강대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나라. 그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섭씨 60도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펴낸 방패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의 심장을 지키는 궁극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창에 긍지 2 글자만 남겨주십시오.